자, 얼마 전에 물론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네, 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그 벤 아스크렌이 UFC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네. 결과는 뭐 아주 충격적이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벤 아스크렌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어. 이 이제 조르드 생피에르 선수가 UFC 이제 웰터급을 이제 천하 통일했을 네. 당시에 이제 BUFC의 무패 선수죠. 지금까지도 무패입니다. 네. 강력한 레슬링을 바탕으로 해서 전미 레슬링 대회를 휩쓴 선수라고 네, 그러죠. NCA를 네. 아마 우승한 네. 선수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뭐 자세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근데 체급에서 1세대 격투기 선수 같은 느낌이죠. 약간 나는 그쵸. 네, 우리나라 느낌, 스타일상은 김미 파이브라든지 아니 근데 나는 1세대보다도 난 떨어진 격투기가 완전 그냥 바보같이 들어가던데요. 뭐 작전도 없고 그냥 바보야 격투기. 미키 강수야 거의. 근데 그러니까 요즘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요즘 선수들은 일단 가장 좀 특별한 게 뭐 예전에는 사실 헤비급 같은 경우에 뭐 스텝을 쓰는 선수가 뭐 효도르라든지 미르코 크로캅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헤비급 선수들도 막 점프 스텝에 미트레온 이런 애들. 뭐 그렇죠. 뭐 다 굉장히 빠른 트래비스 스텝을 브라운, 하잖아요. 트래비스 그죠? 브라운. 그리고 경량급은 더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딜라쇼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막 왔다리 갔다리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해서 엄청 빨리 약간 뛰어다닌다는 느낌으로 거기에 뭐 더킹을 섞어줍니다. 네. 다리도 뭐 스위치 해주고 횡이동도 하고 이제 섞어주고. 스위치가 되게 일반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벤 아스크렌 선수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냥 압박을 하죠. 그게 뭐 어떤 작전도 없어.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거기에 걸리면 이제 스크램블 같은 상황이나 일단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고 네. 네, 이제 뭐 어깨가 이제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막 리치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깨도 굉장히 넓고 네, 이 어깨가 넓은 게 레슬링 그립 잡을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어깨가 좁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깨가 넓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립 잡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리치도 길고 네. 자, 스크램블 상황에서 뭐 그레코에서도 잘하고 뭐 하단 태클도 되게 잘하고 그 안에서 연결되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GSP를 이길 선수는 이제 벤 아스크렌밖에 없다 이런 예전에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했다가 어떻게 이제 다시 요새는 뭐 SNS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저기 하면서 뭐 드미트리오 존슨 선수가 뭐 원FC로 가고 이제 원래 원FC 챔피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UFC로 와서 벤 아스크렌을 네,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UFC에서 이제 그런 코너 맥그리거가 왔을 때도 왼손잡이 인파이터를 약간 붙여준다거나 UFC 데뷔전에서 오히려 이제 시험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강한 선수들은 그렇게 약간 상성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선수들. 이걸 널 뚫어야 로비 라울러는 키운다. 상성이 안 좋은 선수였어요. 로비 라울러 같은 경우 일단 레슬링이 굉장히 레슬링 방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서브미션이나 이런 걸 잘 안 당하는 선수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뭐 전 챔피언에다가 타격도 좋고 붕붕호. 그렇죠. 이게 치료할 때 딱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주먹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개간지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 그런 선수인데 뭐 하신 거? 지금 귀염 떠신 것 같은데. 개간지. 이거 잡혔을려나요 목소리가? 네. 안 들리지롱. 안 들리지롱? 알겠어.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초반에는 일단 뭐 들러붙긴 했는데 조금 불안했죠 초반에 네, 사실. 백을 타려고 하다가 뭐 네. 어깨로 매치기 한대 맞았잖아요. 네, 어깨로 매치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진짜 와. 오히려 넘겼어요. 내가 우와 소리 질렀어요, 진짜. 네, 파운딩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만약에- 오히려 파운딩 많이 맞았죠. 파운딩 네. 엄청 많이 맞았죠. 네. 그때 심판이 말렸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근데 약간 벤 아스크렌이 너무 또 살아있긴 했어요. 네,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거기서 반응을 못 하고 했으면 네. 솔직히 얼굴도 좀 많이 상했고 솔직히 말려도 뭐라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말려도 뭐 빨랐다고 얘기하는 또 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좀 뭐라 그럴까 그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그럴 잘 수도 말렸다. 있죠. 네. 왜 머리가 네. 휘청휘청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뭐 거기서 빠른 이제 반응을 했죠. 네. 맞으면서 약간 기절했나라고 생각을 해서
멈출 타이밍에 또 다시 앞으로 네. 가드 상황으로 가면서 또 이제 그립을 풀러냈고 그 상황에서 또 일어나서 결국에는 테이크다운을 시켜서 네. 이게 무슨 초크예요? 불독 우리가 초크죠, 불독 초크. 불독 초크. 네. 아 불독. 네. 우리도 어릴 때 막 개목걸이 한다. 우리 헤드락이라. 네. 네, 개목걸이 헤드락. 한다 네. 이랬는데 진짜 불독 초크네요. 그러니까 불독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그래서 불독 초크인가요? 그냥 이름이 불독 초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 불독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불독 축구 그러니까 불독. 물어 드릴까요 한번? 밑에 아.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 하비의 극강의 레슬링을 보는 듯한 그쵸. 정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형 만약에 네. 그 로비 라울러가 있고 아스크렌이 있잖아요. 네. 뒤지게 쳐맞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이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좁혀고 마지막에 한번 살짝 꺾여서 지는 게 나아요? 이기는 게 낫지. 아 이게 막 피떡이 되더라도 그럼 전에 감독님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요? 케이지 위에서의 과정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아 결과만 승패만 남는다. 그렇죠. 네. 결과만 남습니다. 승패가 이미 이렇게 갈린 거예요. 저기. 네. 그렇죠. 스페인 판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아 아쉽다. 아 잘했다. 네. 아닙니다. 결과만 남습니다. 나중에는 네. 몇 승 몇 패만 네, 남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웨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맨날 지루하다 그러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엄청난 커리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면 형이 봤을 때는 기절한 거예요? 아니면 라울러는 기절 안 했다고 지금 뭔 소리 하냐 허브딘한테 아 이렇게 했는데 뭐 또 프로레슬링에 보면 이거 있잖아 헐크호건 이거 손 떨어지는 거. 근데 저는 기절은 했다. 잠깐 간 거죠. 잠깐. 기절은 했다고 기절 보여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건데 잠깐 띵 한 거죠. 띵. 근데 불독 쇼크가 사실은 익스케이프 방법이 이제 탈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사람을 이제 정확히 기절을 시키려면 양쪽 경동맥을 제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독같이 생겼으니까 네. 정면으로 이제 백도그를 한다고 하면 네, 턱이 이제 정확히 와주시고 V자가 돼야죠. 네, 그렇죠. V자가 되는 상태에서 양쪽 경동맥을 확실히 해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렇게만 아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기서 빠지면 감기. 뭐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조금 틀어지면 근데 불독 초크는 사실 자세가 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만 이렇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못 버티고 끝내는 거는 다리를 훅을 걸어줘서 하체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재선이 형 네. 자, 요런 식이 되면 요런 식이 되면 물론 탭치죠. 네. 근데 버틸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경동맥이 되면 이게 네크랭크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완전히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네. 그럼 기절을 하는데 네. 한쪽은 이게- 풀려 있어. 그렇죠. 이게 불독 초크가 처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거를 잘 눌러준다고 하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갈 수가 있죠. 체중을 실어주고. 근데 여기 근데 살짝만 꺾어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한쪽 경동맥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빠질 이제 위험성이 많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팔이랑 불독 달랐다. 나 이거 당했으니까 유튜브 수익 나 좀 더 줘야 돼. 나 2만 원 줘. 근데 이게 만약에 팔이랑 다리가 다 죽었어요. 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넥크랭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불독 초크라 했을 때도 조금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 팔꿈치 쪽으로 턱 쪽에 갔었는데 이게 오히려 넥크랭크를 이게 펄시를 주면서 약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압력을 주면서 네. 약간 지렛대 원리도 좀 간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넥크랭크를 주려고 더 밀은 건데 이게 이 한쪽만 눌리면 잘 안 갑니다. 한쪽이 눌리면 이걸 확실히 한쪽이 눌렸을 때는 이제 뭐 암트라이앵글이랑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인데 한쪽 경동맥만 제압을 낼 때는 넥크랭크가 약간 가슴 프레스를 해서 한쪽 경동맥을 완전히 제압을 해줘야지만 이제 기절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 약간의 이제 틈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약간 정신이 살짝 돌아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손이 또 너무 잠깐 땡 할 때 있거든요. 기절 안 했는데 애들은 내가 쫄린지 모르는데 난 잠깐 갔다 온 요런 때 있습니다. 참다가 보면. 그러니까 무배형도 맞고 기절했다가 깼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근데 초크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약간 징 퍼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몸에 이게 징 퍼지다가 자기는 알아요.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다시 또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었는데 약간 풀리는 타이밍에 뭔가 아다리가 좀 되게 아쉽게 됐죠. 네.
그렇다고 심판이 말린 것도 사실은 뭐 이게 너무 그럼요. 네, 툭 팔이 떨어졌고,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고도 사실 잠깐 동안은 반응을 못했어요. 네, 잠깐은 근데 또 손을 만져고 또 했을 때는 손을 만지고 들었을 때는 이게 또 손을 넣었는데 또 진짜로 올라가 있고. 네, 로비라울러가 엄지를 딱 제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UFC에서 룰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절을 했을 때 손을 잡았을 때 이게 엄지를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손 잡아서 흔들어서 안 떨어지고 네. 이거를 들고만 있으면은 오케이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거기 뭐 그레이시인가 이렇게 애들이 이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UFC에서 그 룰 설명을 한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예, 막 예. 이게 잡아줘야지 얘가 기절을 안 한 거고. 확실히 정신이 돌아온 네. 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선수들이 이제 좀 뭐랄까 기본적인 뭐 룰이 있어요. 뭐 사커킥이나 뭐 엘보가 사용 가능하거나 뭐 그라운드에서 니킥 같은 경우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그것만 딱 듣고 그냥 왜냐면 맨날 시합 때마다 듣는 얘기니까 그거를 정확히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사실. 근데 프로레슬링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그쵸. 두 와. 번까지도 봐줘요, 그죠? 세 번째 하면 쫙.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이거를 떠는 거지. 막 도당도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프로레슬링에서 이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쵸. 프로레슬링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두 번까지도 봐줘. 실제로는 근데 이게 뇌에 한 10초 이상만 피가 안 통해도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정확하지 않았나. 이게 물론 뭐 세포는 많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게 관절기나 그런 뭐 일단 인대나 뼈가 부러져 버리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회복하는데 오래 회복하는데 걸리는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초크류는 좀 늦게 말려도 괜찮지 않나? 제 생각에 왜냐면 초크에서는 이런 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그렇지. 이게 관절 탭을 같은 쳤다 안 경우는 쳤다 뭐 기절했다 안 아 했다. 근데 저는 또 이게 뇌에 피가 안 통한다는 것이 사실은 근데 정말 선수들은 사실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거기서 일정 시간 더 오랜 시간 더 쫄라야지 이제 거긴 죽음이 가는 거고 뇌 손상이 오는 거고. 근데 거기서 조금은 왜냐면 선수들은 그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선수 보호를 위해서 오비라울러를 위해서 이제 말린 거지만 이제 선수 입장에서 이제 너무 아쉽지. 결국에는 이제 결과만 남은 그 한 끗 차이인데 그쵸. 로비라울라가 파운동 칠 때 그때도 한 끗 차이로 버텨가지고 걔가 다시 일어난 건데 어떻게 보면 얘도 한 끗 차이로 버텨서 일어났으면은 그러니까 또 격투기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허브딘도 분명히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아니 왜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서 누가 저도 기절한 말려 이렇게 얘기를 해. 저도 그걸 보다가 저도 생방을 보다가 말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딱 말리자마자 근데 저 같았어도 제가 심판이었어도 야 이거는 어우 놀래서 말리죠. 저 같았으면 이때 바로 말렸을 수도 있어요. 떨어졌을 오 놀래. 차라리 그때 말리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이게 툭 떨어졌을 때. 근데 이제 허브디는 오히려 거기서 초크니까 조금 더 봐한다고 딱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허브딘이 로드 FC에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로비라울로가 이렇게 했는데 명심판. 아니 로비라울로 이렇게 했는데 뿡. 아니 나 방구 끼고 싶어서 뿡. 무슨 썩은 게 정말. 아니 실컷 다 웃고 아니 왜 그래? 긴박한 상황에 야 방구뿡이 아니야. 예은이랑 놀더니 아주 아니, 예은이 수준의 개그를 하고 있네. 아니 실컷 다 웃고 왜 참나 진짜. 아마 웃었어. 예, 웃었잖아요. 다 이 웃었잖아요. 유튜브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웃어요. 네 여러분 구독뿡 좋아요뿡. 알람 설정. 그 다음에 저기 또 산토스랑 루이스. 네. 와. 재밌었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봤어요? 루이스 아니 그러니까 산토스도 뭐 맞고 갈 뻔한 적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위험했던 순간이 있죠. 네. 배를 딱 맞고 네. 간 줄 알았어요. 이게 UFC 명장면에 있잖아요. 딱 네. 맞고 으악 했다가 올 때 딱 때려서 하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얘 딱 하는데 진짜 발을 보고 있다가 근처에 오니까 확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산토스가 그때 앞차기를 날려갖고 그 앞차기에 이렇게 다리가 걸렸습니다. 앞차기가 이렇게 킥이 올라오는데 펀치를 치다가 이렇게 다리에 걸려갖고 안 맞았지. 만약 산토스가 주먹으로 와서 때리려고 그랬으면 또 데릭 루이스가 펀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진짜 산토스였어도 되게 그때 컷 났던 것 같은데. 음. 네. 저는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이길까? 특히나 또 5라운드니까 누가 이길까? 이게 누가 그 산토스가 이길 것 같았어요, 형은?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둘이 싸우는 거 자체를. 근데 은간우랑 루이스랑 했을 때 또 루이스가 판정승으로 이겼었죠 그때. 그쵸 이게. 야 이런 거 보면 또 말이 안 되는데 은간우가 얽히고 설키는 거야. 케인 이런 애들 보내는데 나는 형이 그때 이랬었잖아요. 루이스랑 은간우가 조작 경기일 수도 있다. 그때 어그로 끌라고 어그로 안 끌어지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산토스가 굉장히 좀 힘든 스타일이긴 합니다. 데릭 루이스 선수는 일단 카운터가 되게 좋습니다. 약간 우돌리 선수와 마찬가지로 벽을 등댄 상태에서 뭐 일단 뭐 자기가 체력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이제 카디오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력을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한 번씩 공격을 빡빡 들어가고 카운터를 치는데요. 그 카운터를 치면서 또 순간적인 전진 스텝이나 이런 건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나래차기 할 때 봐봐요. 그래서 그쵸. 네. 굉장히 날랜 뭐 그 이제 체력적으로 스타일, 이게 좋지는 않죠. 순발력이나 스텝이나 이런 건 절대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카운터를 굉장히 잘 노리고 카운터에 이은 연타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산토스 선수의 좋은 점은 뭐라 그럴까 가짜가 많아요. 네, 카운터 잡이들이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선제 공격을 해서 잡는 선수지 그렇게 가짜가 많은 페인팅이 많은 선수들을 카운터로 잡겠다는 그러니까 데릭 루이스 선수와 네. 좀 보니까 이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카운터에다 카운터를 좀 잘 치는 선수인데 네. 좀 반응을 좀 못해서 좀 결과론적으로는 뭐 재밌게 잘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근데 저는 최근에 도스 산토스 그러면 왜 좀 이렇게 그 게이지가 좀 떨어진 느낌? 아 케인도 그렇잖아요. 그걸 좀 지울 수가 옛날에 뭐 젊은 숫사자가 그 두 마리가 그 제2의 효도르 크로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0억 분의 1 했었는데 지금 뭐 동네 아저씨 됐어요. 물론 뭐 근데 근육이 많이 빠졌는데 예. 스텝이나 이런 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랄까 예전에 이제 그 복싱 스타일의 한계를 좀 뭐랄까 케인 선수와 하면서 변화를 준 건가요? 그 복싱 스타일에서 약간 그 알도네 팀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팀으로 가서 이제 무에타이적인 이제 그런 느낌, 킥을 장착하는 느낌. 이제 원래는 복싱 스타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킥을 장착하는 느낌과 여러 가지를 이제 혼합하는 그런 스타일을 하면서 스텝을 좀 줄이고 뭐 이제 킥을 좀. 네, 그쵸. 전체적인 이제 토탈 파이터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꾀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자기는 그거를 실패라고 보고 근데 사실은 산토스 정도의 그 체구로 갔다가 그 정도의 스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윤수 선수 같은 경우도 헤비급인데 발이 되게 가볍다, 몸이 가볍다, 스텝이 가볍다 그것만으로 뭐 물론 다른 힘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나라에서 그쵸 챔피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산토스 선수는 더 크고 더 무거운 선수인데 92에 뭐 110kg. 그렇죠. 근데 스텝을 굉장히 빠르게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느낌이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진짜 이번 시합 같은데 보면 거의 뭐 진짜 뭐 경중량급 선수들의 스텝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가짜를 주고 페인팅을 주고 또 킥에 대해서 한번 그 스타일로 가봤기 때문에 킥 방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느낌이고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스텝 하다가 붙어서 빡 박살내는 스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게 조금 노련해지고 자기의 이제 스피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잘 터득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술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졸린 것 같은데. 아니 뭐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폄하를 하세요, 형님. 아니 얘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가 네. 또 기술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광수가 얘기 안 하니까 과묵하게. 남편님 주무시려고 그러죠. 아니 저는 이제 루이스가 배 해가지고 빵 때려서 기절하는 상황이 오면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역대급 또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연기를 잘해. 아니 내가 봤을 때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격이 진짜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하면서 다리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픈데도 이제 그 상황에 보는 거죠 뭐. 다리를 딱 보면서 노리고 있더라고. 그렇다고 치기에는 이 무서운. 근데 그런 게 좀 몇 개 있어요.
데니스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그런 곰 팬더곰처럼 약간 자기 무기인가? 이게 약간 무기인가요? 혹시 맞으면 맞았을 때 약간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프면 아픈 그 얼굴의 표시를 좀 잘 내는 스타일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빠따 맞을 때 저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게 이렇게 딱딱 맞고 일어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애들이 더 맞는 거야. 예, 나는 한 대만 맞아도 나는 그게 엄청 아프게 느껴지더라고 진짜. 다시 또 일어서 해가지고 한 대 맞고 또 이거 하고. 아, 형도 그래? 그래야 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우둘리랑 네. 우스만 우들리 우스만. 네. 같은 우씨네. 네. 우리나라에 또 우지원 씨도 어디 씨예요? 우리나라에 또 우병. 후병우 우병우 우지원. 와. 맞네 우씨가. 네. 어떻게 우희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와 진짜 우들리답지 않은 네. 뭐 우들리 선수가 근데 질 때 보면 진짜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무기력하게. 네. 질 왜, 때는 왜 그런 건가요? 모든 면에서 다 밀렸죠. 레슬링도 밀렸고. 그러니까 우들리 얘기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다. 다시 한번 붙여줘라. 이렇게 지금 경기 끝나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할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뭐 얘기하지 않겠다. 다시 붙여줘라. 그러는 상황인데 솔직히 뭐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무기력한데. 아니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어제 형도 사정 있었죠? 아니 사정. 야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나도 이게 뭔 소린가 지금 내 뇌를 되게 의심했어. 내 귀에 지금 맞게 들은 건가? 어떤 사정인지 얘기를 해줘요. 사정이 있었죠 어저께. 어떤 사정?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정? 뭐.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야 사정을 하죠. 어저께도 사정이 있었고 아무튼 아니 그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이 봤을 때. 우둘리가 뭐 있었다면 체중 감량 조절에 뭐 좀 어려움을 겪었다던가. 근육이 좀 빠진 느낌인데. 근육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우들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산토스도 전성기 시절에 보면 이제 근육이 많이 빠졌고 네. 이게 이제 약물을 하다가 좀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요새 유행이랍니다. 어떤 그 게요? 약투 때문에 약값이 비싸져서 아. 애들 몸이 다 작아진다고. 아 진짜로? 네, 요새 빌더들이 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여파가 거기까지 간 건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아 거기는 쪽에서 우시다 보면- 우사다 그런 게 있잖아. 아시아 쪽에서 보면 유독 우리나라 빌더들이 몸이 크긴 해요. 아시아 계통에서. 일본 빌더들 사진 봤어요? 난 깜짝 놀랐어. 일본 빌더들 사진 보면 애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워낙 이 거대한 빌더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요새 잠깐 그런 딴 얘기가 데로 돌더라고요. 그 얘기 저도 그 유튜브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얘기. 우들리도 약이었다. 근데 우들리 나이도 있고 그 정도로 빠지지 않고 뭐. 근데 많이 빠져 보이니까 그런 근육이 의심을 좀 많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그 콜빙턴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뭐 영화도 찍고 네. 이제 그 예전처럼 운동에 몰빵하지 매진하지 않았다. 않았다. 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뭐 콜빙턴이 뭐 이제 우들리는 끝났다. 돈을 많이 벌어서. 왜냐하면 이제 멋도 많이 부리고 막 선글라스도 끼고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진짜 이게 저희도 격투기 같은 경우 막 스파링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진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면 근육이 쪽쪽 빠집니다. 그래서 진짜 못 만들고 여름에 못 만들고 막 이럴 때는 격투기를 1시간 이하로 줄입니다. 스파링 같은 거 1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줄이는데 유산소를 좀 줄이는 거죠. 그렇죠. 유산소를 너무 하면 근육이 빡빡 쪼그라지는 게 진짜 좀 느껴져요. 이게 유산소 하면서도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뭐 중간에 진짜 뭐 스파링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보충제 챙겨 먹고. 그렇죠. 그러진 않으니까. 추성훈 선수는 막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보충제라든지 이런 걸 먹거든요. 추성훈 선수는 그거에 되게 저거 하다고 민감하고. 하더라고요. 네, 네.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계속 해주는데 이제 뭐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저랑 같이 다니는 형도 밥 먹고 잠깐 또 차에 갔다 와요. 바디빌더. 뭐 이제 이런 Jonas Öjvård. 옛날에 나이트 클럽을 갔는데도 닭가슴살, 프로틴바, 보충제를 다 가지고 가요. 그거 하고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그걸 먹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들리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 출연 아까 그것도 그렇고 뭐 막 하면서 우리 그 김덕구 영화 보면은 챔피언 되고 나면 아무래도
어디 인터뷰라든지 뭐 연예인 방송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운동을 좀 적게 하게 되겠죠. 근데 요새는 사실 클린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도 많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우둘리는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방어하는 움직임들이나 이런 동작은 이 힘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네. 그런 동작은 사실 안 보여줬습니다, 우둘리. 그러니까 우들리가 사실 그동안 그 신체 능력으로 많이 그렇죠. 싸우는 예, 자기가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런 스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런 동작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냥 자기가 케이지에 몰리더라도 그냥 힘으로 갔다가 밸런스 잡고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기가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합에서는 이제 거기에 계속 갇히면서 쉽게 나오지 못했죠. 그럼 뭐 2차전이 벌어져도 뭐 별 달라질 건 없다. 근데 우스만 일단 사이즈 크고 타격도 엄청 늘었더라고요. 예, 그 압박을 하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뭐 하빕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타격이 막 화려하지 않지만 타격을 굉장히 잘한다고 높게 하는 게 압박을 하면서 그 정도 그 케이지에서 압박을 하는데 그 정도로 잘 회피한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스만 선수는 뭐 일단은 그 강력한 라이트를 갖고 있는 우둘리 선수의 펀치를 굉장히 무력화시켰고 자기가 그 클린치에서 게임들이 많아요. 자기 게임이 확실합니다. 엘보를 넣는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뭐 어깨를 친다든가 바디를 친다든가 거기서 괴롭히는 그 능력들이나 그리고 뭐 그 케이지에서 뭐 엉덩이 붙였을 때 거기서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분명히 챔피언이 될 뭐 대단한 선수죠. 신체 조건 좋고 힘 강하고 레슬링 좋고 타격도 굉장히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 진짜 쉽지 않은 상대가 될 우스만이 것 이제 같습니다. 다음 또 이제 패권을 정말 흔들 선수 챔피언이 된 거죠 이번에 우스만 선수.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콜빙턴 선수와 벤 아스크렌이 지금 원래 이제 좀 벤 아스크렌이 지금 같은 체급인가요? 네, 다 지금 웰터급입니다. 벤 아스크렌, 뭐 우들리, 콜빙턴. 근데 원래 이제 레슬러가 챔피언이 되면 재미가 없다. 이번에 이제 우스만이 챔피언이 되면서 너무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최정상의 선수들 3명이 다 레슬링. 그쵸. 다 근데 극강의 레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이 레슬링 싸움만의 또 묘미가 있거든요. 네. 서로 막 근데 꼭 레슬러들끼리 만나면 둘이 꼭 타격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예전에 그 김동현 선수가 했던 얘기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콜비 코빙턴을 지켜봐라. 이 선수는 챔피언까지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진짜 이제 그 끝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고 네네. 또 다음 경기 있으면 또 바로바로 이렇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형빈이 형이 시간이 안 되면 네. 또 뭐 제 휴대폰으로 잠깐 또 재선이 형이랑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 또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또 네. 둘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너무 또 사람들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더 재밌고 더 신박한 싸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싸움!